제가 25년째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대하면서 대화할 때 기본적인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정말 요즘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친구들이 어쩌라고 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진짜 유행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내 알바노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말하기 기술이 부족하면 사회성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녕하세요. 책가삼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린이와 매일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오현선입니다. 제가 25년째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자기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을 너무 뿜어내고 싶다 보니까 친구들이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막 쏟아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막 겹치지만 정말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특이한 점이 다른 친구가 말을 할 땐 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말하기 욕구를 유독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하기 능력도 하나의 좋은 사회적인 능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말하기 욕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한다, 너 똑똑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말하기 기술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보시고 가정에서 대화하실 때에도 어른과 특히 대화할 때에는 어른의 말 끊지 않기, 다른 사람의 말 끊지 않기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서 계속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요즘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친구들이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요즘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라고 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진짜 유행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내 알바노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몰라 알아서 해 아예 소통을 그냥 단절해버리고 또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손절이야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락 보낸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일부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의 소통 방식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서로 또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게 내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말하기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선 사실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아요. 친구 또래 사이에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지도가 어렵거든요.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에도 친구들이 잘 사용하지 않다가 실수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평소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 아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친구에게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도에 넘는 요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일단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 먼저 무시를 한 거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만난 친구 중에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좀 끌려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전학을 왔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이미 이제 형성되어 있는 무리의 친구들과 놀고는 싶은데 그 친구들이 잘 끼워주진 않다 보니까 놀고 싶어서 옆에 좀 머문다던가 같이 놀자고 뭔가 좀 선물 공세를 좀 한다던가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그런 친구들의 요구를 잘 거절을 하지 못해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3단 논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너 내 가방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요구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 가방을 지금 들어달라고 말을 한 거야? 그 다음에 거절을 합니다. 아니 들어줄 수 없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방은 너가 드는 게 맞아. 이렇게 3단 논법만 알려주셔도 아이들이 조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거를 반드시 상황극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끌려다니지 마, 싫다고 해, 안 논다고 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근데 상황이 딱 마주하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끌려다니거나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되게 속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한번 의사를 다시 물어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나한테 가방 들어달라고 한 거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라도 물어보면 그 친구의 대답이 의외로 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인들이 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배워나가는 중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도 저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손절 이런 것보다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내세워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너무 앞세우면 말의 내용 자체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화를 내면서 말한다던가 짜증을 내면서 말할 때에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또박또박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완결된 문장으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학원에 가기 힘들 때 엄마 안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히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학원에 가도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오늘만 정말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게 해주시면 평소에 아이들이 내가 문장을 완결되게 이야기를 해야 듣는 사람도 들어줄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은 아시겠지만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친구들이 요즘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욕이나 혹은 비속어 같은 것도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가정에서부터 혹시라도 욕을 사용하신다면 자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눈을 보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좀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또한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하거나 낙서를 하거나 몸을 어떻게 막 비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을 대하면서 대화할 때 기본적인 것을 되게 어려워한다라는 느낌을 요즘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구가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그에 맞는 대사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자기의 행동을 하면서 듣는 걸 볼 때 제가 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국어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속어라던가 줄임말이라던가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매일 시 한 편 읽으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데요. 도서관에 가시면 동시 코너에 동시들이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하게 고르실 필요가 없고요. 아무거나 가져오셔서 하루에 한 편 읽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동시에 좀 익숙해진다면 우리나라 시인들 윤동주라거나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빌려다가 아이들과 함께 낭송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뜻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의미 알지 못해도 충분히 그 시를 읊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 읽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생각을 대신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해야 되는 생각, 뭐를 먹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 가지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어른이 다 생각을 해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소소한 것들은 아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도 좀 해봐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때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생각을 재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의 생각을 부모님이 말로 대신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수업에 이제 오기 전에 부모님 먼저 이제 문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땡땡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숙제를 못했어요. 책을 못 가져왔어요. 혹시라도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끔은 선생님, 땡땡이가 주말 이틀 내내 긴 여행을 다녀와서 많이 피곤해요.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아이의 어떤 상황이나 지금 상태를 대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공식적인 사회생활이 1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공식적인 사회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신이 말해야 되는 상황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지금 피곤하다는 것, 숙제를 못 해왔다는 걸 스스로 말하고 그 상황을 겪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빈곤하면 말의 내용도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텍스트에 속해 있는 거예요. 텍스트에 속해 있다는 건 독서를 한다는 거죠. 책을 읽는 과정.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가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과정 자체가 생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욕심을 더 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20분 글쓰기도 추천드려 봅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서 정돈을 하고 그것을 나 스스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말하기에도 영향을 미쳐서 알맹이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질문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질문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독서와 연결이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책에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구나 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책은 쓴 작가가 있고 그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쓰는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데 왜 작가는 이렇게 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계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 자체가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독서가 문해력하고만 너무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아이의 인생 전반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통을 잘하게 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하기 연습하면 벌써 이제 좀 어깨가 묵직해지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로 좀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동화 속 대사 말하기 놀이입니다. 제가 완결된 문장으로 말해야 한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동화책 속에는 완결된 문장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인물들의 대사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 책을 펼쳐서 아무 인물의 대사나 그냥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뜻하지 않게 정말 좋은 문장도 만나게 되고 아이가 읽은 책으로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아무 대사나 한번 읊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사는 누가 한 이야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마칩니다. 그래서 독서 후에 재미있는 말하기 그 활동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의 내리기 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의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단어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란 나에게 따뜻함을 주는 존재다. 어제도 나한테 맛있는 카레를 해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견을 보태게 하면 더 긴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3단 말하기가 되고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1분 스피치가 됩니다. 1분이기 때문에 짧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문장들을 연결해야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엄마 같은 단어도 좋고요. 뭐 시계, 사과, 휴대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체어로 시작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행복, 정의, 지혜 이런 단어로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되고요. 처음에는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가 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찜찜함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을 잘 못했다면은 계속 이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나 읽는 책에서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들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놀이입니다. 그리고 동네 관찰 기자 놀이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아이와 함께 동네를 거니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치 기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마을버스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들어오자 저쪽에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군요. 기사님이 문을 열자마자 우르르 사람들이 내립니다. 저 맨 끝에 뛰어오시는 분이 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있는 말하기 놀이도 되고요. 동네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부모님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소재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학습 후 말하기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장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친구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인풋 중심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웃풋을 해야 정말 내가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를 좀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는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이 안다라고 좀 오해를 할 때가 있어서 말하기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다면 오늘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하시고요. 그 중에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말하기,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말하기, 그리고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 말하기, 이렇게 4가지를 말하면 아이가 책을 다시 들춰보기도 하고 부모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서 말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 자체로도 정말 훌륭한 지식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행 말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행 말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끔 이제 친구들이 여행을 다녀오면은 그냥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엄마 아빠 운전하시느라 힘들었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원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해서 이런 말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 말하기도 무척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어떤 요구를 할 때 조리 있게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들어줄 만한 것도 안 들어주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감정이 섞이거나 짜증이 섞여 있으면은 더 들어주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3단 말하기를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이에요. 엄마, 제가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하게 해주세요. 스마트폰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유를 꼭 덧붙여야 합니다. 친구들이 지금 다 카톡으로 소통을 하는데 저만 없어서 같이 어울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말하면 들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다 수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달의 민족 리뷰 말하기 놀이입니다. 가끔 부모님과 함께 리뷰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가서 보면은 다른 분들이 쓴 리뷰 중에서도 대존맛, 핵존맛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는 좋은 상황인데도 맛있는 상황인데도 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게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었다고 해볼까요? 국물이 너무 시원했어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정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꼭 리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하기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말하기 실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